하지만 이 월드컵 앞두고 마지막 소집인데 여기서 빠졌다. 지금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이 선수들 좀 멀어졌다. 그늘이 드리워졌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에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뭐 송편 먹고. 야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가족이 막 막았고 있잖아. 복잡복잡 고스톱도 치고. 네. 고수도 많쳐서 섭섭하셨어요? 존나 열받아요.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또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이 이벤트죠. A매치. A매치. 그리고 이제 월드컵 2달 남았어요. 2달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월드컵 전에 마지막 소집이에요. 이번 소집 명단을 조금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을 가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뽑은 선수들이 네네. 다 갈까요? 변수가 좀 있을까요? 네네. 누구누구가 됐는지 네. 얘기를 한번 오케이, 하고. 오케이. 자, 공격진에 야. 조규성, 황의조. 불박이죠. 네. 원래 맨날 오던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이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손흥민, 나상호, 가운데 뭐 이재성, 권창훈, 황인범 그리고 이강인, 야, 마요로카. 네, 그리고 황희찬, 양현준, 강원의 신성. 네, 그리고 미들의 정우영, 손준호, 백승호. 손준호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손준호. 네. 손준호는 국내보다는 중국 언론들이 무조건 손준호를 왜 안 뽑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비진의 김진수, 홍철,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조유민, 그리고 오른쪽에 3명이죠. 예, 3명이죠.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 그리고 골키퍼 맨날 똑같은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렇게 26명 뽑혔거든요. 요번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죠. 어쨌든 가장 딱 첫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강인 돌아왔고요. 이강인 선수. 양현준 생애 최초 발탁. 그리고 손준호까지. 손준호도 오랜만에 돌아왔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강인에 대해서 예전에도 평가를 할 때 여기 지금 있는 자원들에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왜냐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주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이번 시즌에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 어시스트 잘하고 있고 킥도 상당히 잘해주면서 골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봤을 때 또 이강인 선수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벤투 감독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수비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활동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노력해서 많이 끌어올렸다. 벤투 감독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팀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벤투도 외면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현준. 저는 솔직히 양현준 선수 뽑힐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진짜로. 근데 뭐 워낙 좀 파격적이긴 하죠. 공격적인 근데 재능은 있죠.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선수 필요하죠. 손흥민 못지않은 가감한 돌파에 의해서 상대를 따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선수 유형의 공격수가 한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겁이 없어요. 겁 없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평가전을 통해서 또 자신의 진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준호도 비록 그 이강인, 양현준에 비해서는 언급은 좀 덜 되는 것 같긴 한데 손준호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정우영 선수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 하기에는 수비적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미드필더 사실상 정우영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손준호가 왔다. 뭐 손준호 선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손준호 선수도 가려고 하면 보여줘야죠. 충분히 저는 실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강인, 양현준 이 두 명과 손준호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강인과 양현준이 더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줘야 가능성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평균치만 해줘도 조금 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형 미드필드에 하나밖에 없고 그쪽 층이 좀 얇기 때문에 선수층이. 또 따라 나오는 얘기들이 뭐죠? 빠진 선수들. 이승우? 이승우 선수의 말 많고요. 김대원 선수도 말 많고요. 김대원 선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따라 나오는
주민규. 주민규. 네. 주민규도 이번에 좀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올 수 득점 있죠. 1위다 보니까. 야, 근데 저기도 없어요 왜? 이동준하고 이동경이는 어디 갔어? 이동경도 걔네들은 어떻게? 소속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어쩌면 경기 못 뛰니까. 네네. 예. 뭐 이승우 선수 얘기 좀 해주신다면. 이승우 선수가 네. K리그에서 정경기 했을 때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한 번씩 볼 잡으면 변덕이는 건 있는데 네. 조금 뭔가 이게 피지컬적으로 약하고 네. 또 기술적으로는 탁월하긴 한데 조금 그 부분이 상대랑 했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이승우 선수의 그 위치에 포진돼 있는 선수들이 네. 황희찬. 예, 막 항희찬 선수도 있고 양현준도 있고 오히려 가운데보다는 벤투 감독이 만약에 쓴다 그러면 측면 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을 좀 했을 것 같고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뽑힐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김대원 선수도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승우 선수 지금 리그에서 13골, 그리고 김대원 선수는 득점 10개, 도움 10개를 넘기면서 11개 동. 이 리그에서 유일하게 10-10 달성한 선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체격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나. 뭐 파워풀을 한다거나 작은데도 막 진짜 그 작은 나름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그러면 네. 그런 볼 갖고 하는 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벤투 감독이 네. 조금은 약하다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이승우, 김대원에 비해서 나상호, 뭐 황희찬, 양현준 이 선수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렇죠. 이게 좀 몸이 좀 좋거든요. 맞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조금은 의식하지 않았나, 저의 해석입니다. 심지어 이강인 선수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아왔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네.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승우, 김대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상호 선수가 그렇게 폼이 좋진 않아요. 네. 김대원 선수도 한번 이번 평가전에 불러봤으면 어땠을까? 저는 불러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왜냐면 있네요. 또 이렇게 흐름 올라탄 선수들 한번 흐름 타면 무섭거든요. 무섭죠. 뭐 해외 선수들 만나더라도 네. 막 얘는 못 막는다 네, 이런 네.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쉽긴 합니다만 뭐 예상을 해본다면 그런 체격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벤투의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더 드린다면 이승우, 김대원 물론 그런 기록적인 부분 좋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올리고 이 코칭 스태프 또는 벤투 감독의 마음을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자면 오케이. 이 선수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포인트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들한테 뭔가 팀에서 좀 더 밀어주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서 나올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양현준 같은 경우에 팀의 전술에서 부속품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수원FC에서 이승우한테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수비적인 면에서는 제외를 시켜준다던가 간대하게 네, 좀 더 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든가 이승우 맞춤으로 해주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오케이. 강원 김대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양현준한테는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지 않나. 많이 뛰고 수비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 와서도 오케이. 어떤 그런 역할을 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근데 김대원은 대표팀에 오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런 뛰어야 된다.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도우미 역할을 하기에는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예, 뭐 여튼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수 구성원은 네. 이번에 어쨌든 월드컵은 23명이나 26명이잖아요. 네네. 저는 대부분 다 그 이번 평가전에 다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선수들이 뭐 100% 간다고는 보증할 수는 없잖아요. 양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뭐 이강인 선수 이번에 불러들인 것은 나는 선입견 갖고 선수를 저기 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 어떤 증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벤투 고집불통이다, 그렇죠, 뭐 그렇죠. 너무 완고하다, 그렇죠. 뻣뻣하다 이런 네. 지적들이 많은데 네, 다시 한번 그런 선입견들을 뒤집는 선발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양현준 뽑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양현준 진짜 근데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벤투 감독이 아예 꽉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 동감하고요. 또 벤투 감독이 자기 철학 있잖아요. 어차피 감독으로서의 할 일 다 했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 뭐라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많죠. 그러니까 많죠. 어떤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유튜브에서는 막 엄청 욕을 해요. 뭐 맨날 쓰는 옷만 쓴다.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예. 뭐 누구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김승기만 좋아한다. 사실 경기 출전한 거 보면은 예. 번갈아 가면서 썼습니다. 조현우도 좀 썼어요. 네, 예. 꽤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예. 짚을 건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예. 빠진 선수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뽑아 왔었는데 예. 이번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 이용, 박지수. 박지수. 아, 박지수는요.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자멸했어요. 그때 동아시안컵 때 되게 안 좋았죠.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예. 이용도 용도 그렇게 특출난 상황 만들지 못해요. 어차피 전북에서 경기 못 뛰었고 네네. 또 경기를 뛰어야 선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수원 FC 이적을 해서 예. 그 수원 FC에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뽑히지 않았다.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작년에 중간쯤에 안 뽑혔다. 그러면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수나 그렇죠. 이용이나. 하지만 이 월드컵 앞두고 마지막 소집인데 야. 여기서 빠졌다. 예. 지금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이 선수들 좀 멀어졌다. 그늘이 예. 드리워졌다. 근데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시안컵에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본인이 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최근 한두 경기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긴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조유민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유민 선수는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네, 그렇게 A매치 기록 많지 않았고 예. A 대표팀에 온 기간이 얼마 안 됐었는데 동아시안컵에서 괜찮게 했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이번에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좀 신임을 찍었다.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명단에서 유일한 2부 리거입니다. 조유민 선수 한번 기대해봐야죠. 네. 예. 그리고 뭐 골키퍼는 저희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3명 다 뭐 언제든 이대로 가는 거죠. 요대로 가죠. 요대로 가죠. 카타를 예. 그대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승규, 조현우, 송봉건. 정봉끝까지. 예. 대한민국이죠. 네. 원투 쓰리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